예, 오늘 시장은 코스피 상승, 코스닥 하락에 또 그를 좀 달리하고 있는데요. 시황 분석하고 전략 세웁니다. 오늘 시황 해설은 테이버 김태형 작가님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1월을 보내고 2월을 맞이하는 시간인데요. 주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1월은 우리가 워낙 고생했고요. 2월은 이제 조금 기회가 있을 것인가, 얼마나 좀 반등할 수 있을 것인가, 기회가 있다면 어떤 섹터나 종목들을 봐야 할 것인가. 당장 이번 주 이제 미국의 FOMC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FOMC와 미국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이 이슈인데요. FOMC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요인, 또 좀 불안 요인 어떤 겁니까? 일단은 FOMC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지금 금리 인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는 무조건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금리 인하는 디폴트 값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QT에 대해서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시장에 풀려있는 돈을 연준이 흡수하고 있는데 흡수하는 부분을 속도 조절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12월 말부터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번 1월 FOMC에서는 과연 올해 상반기 내에 QT의 속도 조절이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좀 집중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어지는 우리가 지금 1분기에 또 3개월 동안의 국채 발행량이 얼마나 될 것인가가 미국 재무부를 통해서 발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 역시도 지난 이제 우리가 10월 달에도 조정의 끝에는 결국 채권 시장의 문제를 일으켰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은 과연 이번에는 국채를 얼마나 발행을 할 것이며 그리고는 이 국채를 얼마나 사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또 집중을 할 것인데 지난주에 있었던 국채 입찰 같은 경우 보시면은 비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국채를 얼마나 입찰을 하느냐 입찰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부분이 점점 이제 과거 대비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국채 매수자들이 지금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또 재무부 혹은 미국의 신용등급 이슈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QT와 함께 연동해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돈을 흡수하는 주체가 미국의 정부 말 그대로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과 그리고 연준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QT 이 두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QT의 속도를 조금 조절해준다 그러면은 채권 시장에 돈이 좀 더 많이 좀 유동적으로 공급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FOMC에서는 무조건 QT를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FOMC보다도 분기마다 발표하는 미국의 채권 발행 계획이 이번 주 사실은 들 얘기를 합니다만 더 중요한데요. FOMC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 언제부터 금리 내릴 거야. 그다음에 양적 긴축하는 거 줄일 거야.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기 어렵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조금 시장에는 워딩 자체는 부정적이지 않을까요? 일단은 워딩은 세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 그러면은 지금 연준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주의하고 있는 것은 혹시나 우리가 완화적인 스탠스를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다가 인플레이션이 반등을 하게 된다.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거는 연준이 더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맞닿을 수 있거든요. 지난 주 하반기에 좀 접어들면서부터는 국제유가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그리고는 지금 인플레이션을 선행하는 지표 중에서 중국의 임금 상승에 대해서도 조금 월스트리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는가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계속 낮게 유지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금리를 언제 몇 번이나 인하할 것인가가 결국 이제 매크로 시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금리는 인하됩니다. 다만 그 속도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속도를 보여줄 것인가가 시장과 줄다리기 하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위 제롬 파월 의장은 폴 볼커의 실수를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무지개를 쓰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또 올해 미국에 대선이 있고, 네, 이게 상당히 엇갈리는 국면입니다. 자, 긍정적인 뉴스도 있습니다. 중국 증시가 굉장히 어렵고 홍콩 증시 급락하면서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줬고 ELS 손실 커지고 있었는데 정책 기대감으로 중국 홍콩 증시가 좀 강하게 반등합니다. 우리 증시에도 좀 온기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재와 악재 두 개를 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중국이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중국이 반등한다라고 하면은 중국의 내수 소비가 살아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내수 소비가 살아난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수출 같은 경우에 이제 과거 전통 1위는 중국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미국으로 1위 자리가 조금 넘어가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중국에다가 수출하는 물건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중국이 여기에서 반등을 준다 그러면 경기가 좋아질 수 있고 좋아진다 그러면은 중국 내수주, 중국으로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은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악재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약간 매크로 자금의 기준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우리나라와 중국은 동일하게 신흥국 ETF 펀드에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외국인이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었고요. 그와 반대로 우리나라나 대만 같은 경우에는 매수 포지션, 그리고는 최근에 좀 부각되고 있는 인도 쪽으로 매수가 많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중국이 다시 반등을 한다 그러면은 인도를 팔 것인가? 그건 아닐 겁니다. 대만과 한국을 팔고 오히려 중국을 매수하는 그런 자금의 이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매크로 자금 관점에서는 중국이 반등하는 게 그리 반가운 소식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중국 증시 밀릴 때는 우리가 부정적 영향을 밀렸는데 중국이 올라가면 또 글로벌 이머징의 자금들이 글로 갈 수 있다고 하니까 부담스럽고 뭐예요 우리한테? 일단 중국이 밀릴 때 같은 경우 우리나라 환율을 보시면은 위안화와 우리나라 원화가 연동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환 관점에서 중국이 밀리면 우리나라의 악재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는 아무래도 중국이 반등을 준다라고 하면은 외환 관점에서는 좋겠으나 그래서 우리나라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수 있겠으나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중소형주를 좀 많이 매도하고 중국으로 자금 이동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락바텀, 우리나라의 베이스 체력이 약하기 때문이라고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예.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어쨌든 또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도 외국인들은 신경을 쓰는 것 같고요. 테이버 작가님이 그런 것도 아닌데 제가 뭐라고 해서 미안해요. 답답해서 우리 시장이 답답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좀 드렸어요. 예. 테슬라에 따라서 국내 2차 전지 변동성이 커집니다. 실적 발표하고 목요일은 급락했고 금요일은 또 강하게 반등을 했는데 오늘 보면 또 양상이 좀 달라요. 셀업체는 강하고 소재는 강하고 소재 중에서도 엔캠 이런 게 사실 최근에 좀 수급이 몰리면서 강하잖아요. 강한 건 강하고 또 약하고 헷갈려요. 2차 전지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2차 전지는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목요일 날 일단 에코프로라고 하는 가장 힘이 강하고 수급이 강한 그런 종목이 20월선 혹은 50만 원이라고 하는 그런 지지 라인을 어느 정도 좀 왔다 갔다 힘싸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금요일 날 반도체가 안 좋으면서 2차 전지가 급격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때 올랐던 부분을 일부 이제 되돌리는 약간의 차익 실현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과연 2차 전지의 바닥이 어디인가라는 관점에서 아직까지 바닥은 오지 않았다. 이런 의견이 좀 대다수이고요. 그리고는 주말 사이에 또 나온 뉴스 중에서는 테슬라가 글로벌 공급사를 상대로 이제 가격 협상을 다시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 역시도 어찌 보면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악재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2차 전지의 가격 혹은 배터리의 가격이 점점 하락하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게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다. 이게 말 그대로 펀더멘탈이 돌아서면서 이제 앞으로 수요와 공급단에서 뭔가 공급자 위의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수요가 약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너럴 모터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GM의 실적에는 또 우리나라 LG전자, LG엔솔 그리고 LG엔솔의 공급사들, 그 부품사들이 동시에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난 분기를 돌려보시면은 지난 분기에 제너럴 모터스가 주주 환원을 확대하겠다. 그리고는 2차 전지 관련된 혹은 전기차 관련된 투자를 조금 연기하겠다라는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도 GM의 실적 발표와 함께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지금 2차 전지의 투심을 조금 안 좋게 만드는 요인이다.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의 실적 역시도 계속해서 추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에코프로 BM의 실적 여부도 좀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에게는 좀 따로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국내 2차 전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테슬라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실적 우려와 몇 가지 노이즈로 주가가 이제 급락하고 있고요. 네, 안 좋게 보는 시각과 함께 뭐 캐시 우드 같은 경우는 기회라고 해서 계속 사모으고 있다고 하는데 테슬라 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테이버님? 테슬라가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기업이냐 그러면은 저는 강하게 우상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FSD라고 하는 자율주행 관점에서는 전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는 신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로봇 관련돼 가지고도 새로운 이제 사업 확장을 계속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전 세계 천재들이 다 모여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방향성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으나 이번 IR,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우리가 딱 느꼈지만 이번에 2024년도의 전기차 판매량에 대해서 그리고는 전기차 수익성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고금리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리고는 전기차가 약간의 판매 둔화를 겪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테슬라가 그래서 올해 돈을 많이 벌 것이냐?
그 부분은 좀 부정적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투심을 조금 건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이미 이제 고도의 성장기는 지났다. 지금부터는 꾸준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은 상승 각도가 많이 누울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시고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상승 추세 있고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고요. 반도체 얘기하겠습니다. TSMC가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국내 증시에도 좋은 영향이 있었는데 이후에 또 뭐 인텔은 실적 우려가 있고요. 그런 가운데 주말 사이에 뉴스 보셨겠습니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주요 반도체 기업, 이제 미국계 기업도 있고 글로벌 기업도 있는데 보조금 지급하겠다. 결국 여기도 뭐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동안 지급한다고 해서 계속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글로벌 기업들, 특별히 국내 반도체 기업에는 얼마나 호재입니까? 일단은 국내 반도체 기업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리 호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애초에 이제 보조금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언급됐던 것은 우리가 보조금 말 그대로 돈을 받고 난 뒤에 기술을 준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뭔가 미국 정부에게 우리가 내어줘야 될 게 많다라는 것인데 핵심이 되는 거는 미국의 공장을 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공장을 짓는 것을 그동안도 계속 주저했던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미국에는 우리나라와 좀 다르게 노동 환경, 노동자 중심의 환경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미국에서 수익성이 좋지 않다라는 거는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술 유출도 기술 유출이겠지만 거기 나가서 과연 얼마나 돈을 남길 수 있는 것이라는 돈을 남길 수 있을 것인가 이 관점에서도 조금 보셨으면 좋겠는데 TSMC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매우 적극적으로 미국 진출을 타진했지만 결국에는 미국 정부와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놓고 보시면은 미국에 나간다, 미국에서 보조금을 준다, 미국이 가장 큰 고객사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거기에서 제조업을 영위한다라는 것 자체는 기업의 경영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보조금 같은 경우에 준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뭔가 상승 이런 모멘텀이 나올 수 있겠으나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호재는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전력은 뒤쪽에 들을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요. 종목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증권사에서 목표 가격을 올린 기업들을 좀 보고 그 가운데 좀 픽업할 기업 볼게요. 보면 SK 하이닉스부터 해서 현대 오토앱은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뭐 제약주도 들어가 있고 반도체 쪽에서 주성 엔지니어링, HPSP, 뭐 화장품 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HD 현대 일렉트릭이랑 HPSP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좀 개인적으로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는 표시일까요? 네, 일단은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쓰고 있는 종목이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1년 전, 작년 상반기부터 좋았다 수출이 늘어난다라고 표현했던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올해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변압기 섹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미국의 한파가 들이닥친 이후에 전기차들이 이제 좀 무슬무해졌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좀 더 강조가 됐던 거는 여전히 낙후되어 있는 미국의 전력 인프라,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말인즉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관련된 기업들의 수출은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요가 꾸준하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수주 잔고 역시도 넉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상향이 계속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HD 현대일렉트릭 혹은 변압기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도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HPSP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증권사가 계속해서 이제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고 한미반도체가 조금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HPSP가 좀 더 수급해서 좀 유리한 점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핵심이 되는 것은 결국 영업이익도 매우 높은 기업이고요. 거래처도 TSMC라고 하는 이제 유수의 기업인데다가 그런 상황에서 실적도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보면은 조금 비싸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HPSP는 이제 한미반도체보다는 비교적 저렴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비싸다라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관점이 조금 단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과연 내가 이제 중장기 투자자인가 단기 투자자인가 관점에서 중장기로 보신다 그러면은 HPSP 여전히 좋은 영업이익, 좋은 거래처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기로 보신다 그러면은 여전히 수급의 대장이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도 관심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 표에서는 빠진 것 같습니다만 종근당도 관심 종목에 있습니까? 네. 예.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저평가가 매력적인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는 최근에 바이오에 대한 투심이 조금 살아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저는 신사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방송에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예, 클렌징이라든지 아니면 기초 화장품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제 선물을 주시는데 선물을 받은 제품 중에서 CKD라는 이제 브랜드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다 보니까 CKD가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종근당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종근당도 이제 뭐 헬스 그 계열사 중에 헬스케어나 이런 데 하는 데가 있겠죠. 그죠? 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새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이제 브랜드에 대해서 혹은 제품에 대해서 평가가 좀 많이 좋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신사업 부분에서도 이제 매력도가 좀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CKD는 우리가 그 글로비스 할 때 듣는 단어 아니에요? 해외 가서 반조립하고 그걸 CKD라 그러는데 CKD라는 또 화장품 쪽에 안 그래도 뭐 종근당이 사실은 건강식품이나 이런 쪽을 많이 하는데요. 화장품 쪽 선물을 받으시고 야 이거 좀 봐야겠다 얘기를 하셨다니까 보고요. 그다음에 엔터주 얘기도 좀 할 텐데 엔터주는 목표가를 증권사에서 올리고 있고 아마 내일인가요? 한투운용에서 관련된 또 ETF도 하나 설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가는 뭐 엄청 계속 밀려요. 엔터주 시각은 어떠세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엔터주가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24년도 이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좀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관련돼서 이제 앨범 판매량 관련돼서 공정위가 이제 우리 엔터 기업들을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러고는 아무래도 제가 주변에 뭐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30대가 많다 보니까 아이돌에 소위 말하는 덕질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면은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거는 여전히 꾸준한 상황이다. 다만 앨범 판매량의 집계가 공정위가 한번 이렇게 쑥 순회를 마친 이후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고 몸을 사린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중국에서 이제 우리가 첫 판매량이 조금 많이 감소하고 있다. 그러면서 앨범 판매량 관점에서 실적이 좀 우려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최근에 좀 매물이 출회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유튜브가 됐든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런 릴스와 같은 아니면은 틱톡과 같은 그러한 숏폼 영상을 보시면은 여전히 이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월드 투어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관련돼서 반응도 이제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꾸준한 우리가 실적을 기대할 수 있고 그리고는 이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한국어로 발매하는 그런 노래보다는 영어로 발매하는 노래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점 역시도 K-팝이 점점 글로벌화되고 있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관점에서의 반응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앨범 관련된 이슈는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면은 조금 해소될 만한 이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엔터주 탑픽은 뭡니까? 네. 탑픽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가장 많은 아티스트를 보유하고 있는 하이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올해부터는 이제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위버스의 매출도 인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이제 비싼 밸류 같은 경우에도 조금 해소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관심 가져보시면 예.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2월을 맞으면서 우리가 시장 정리했는데요. 포트폴리오 전략 좀 짧게 마무리해 주세요. 일단은 최근에 반도체 대형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조금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래서 24년도 연말까지 우리가 끌고 갔을 때 더 빠질 만한 그런 자리인가 반도체 시장이 그만큼 안 좋은가라고 보시면은 그건 아니거든요. 단기에 1분기에 대한 실적 전망이 조금 우려가 되고 이제 증산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이게 얼마나 남을 수 있겠느냐 이 관점에서 약간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반도체 대형주는 비중을 확대하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FOMC를 앞둔 상황에서 미국의 장기 채권 특히 20년물 같은 경우에는 4.5%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장기 채권 역시도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는 제가 지난주에는 기아가 실적 발표를 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눈여겨봤던 포인트는 주주 환원을 상당히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락바텀 전략으로 배당 6%면은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다 보니까 3월까지 기아 같은 경우에도 락바텀으로 스윙 투자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기아까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황 해설과 관심 가질 기업 테이버 김태형 작가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